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5월 재경관리사 원가 관리회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원가는 경영자의 의사결정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원가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 원가, 고정 원가로 분류할 수 있다.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분류할 수 있죠. 틀렸고요. 2번. 원가의 행태에 따라 변동 원가의 변동 원가와 기간 원가로 분류할 수 있다. 기간 원가가 아니고 고정 원가입니다. 틀렸네요. 3번. 수익과의 대응 관계에 따라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로 분류할 수 있다. 맞습니다. 81번 정답 3번이었네요. 4번. 경영자의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라 역사적 원가와 예전 원가로 분류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의사결정 관련성에 관련해서는 회피 가능 원가, 회피 불능 원가, 기회 원가, 지출 원가, 관련 원가, 매물 원가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고요. 역사적 원가, 예전 원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81번 정답 3번이었네요. 82번. 3일은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의 30%로 설정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3일의 기말제공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30%라면 매출 원가율은 70%이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단기 매출액 800만원 곱하기 70% 하면 87에 56, 560만원이 매출 원가였겠네요. 그럼 제품 티계정 그리면 되겠죠? 제품 티계정. 기초 제품이 400이고요. 기말 제품이 120이니까 여기는 400. 여기는 120. 매출 원가가 560. 560 더하기 120 빼기 400 계산하면 280. 그럼 이제 제공품 계정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여기 280. 제공품은 기말은 모르고요. 기초 제공품 125만원. 그 다음에 직접 재료 150, 90, 110 더하면 350만원. 그러면 350 더하기 125만원 계산하면 475만원. 빼기 280 하면 되죠? 그럼 195만원인 거 확인할 수 있네요. 82번 정답 4번입니다. 83번. 다음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가 배분 방법은 무엇인가? 보존문 원가의 배분 순서를 정하여 그 순서에 따라 보존문 원가를 다른 보존문과 제조분에 배분하는 방법. 배분 순서를 정한대요. 단계 배분법이죠. 네, 83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84번. 3일은 두 개의 제조문 C, D와 두 개의 보존문 A, B를 두고 있다. 보존문 A와 B의 발생 원가는 각각 48만원과 48만원, 54만원이며 각 부문의 용역수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직접 배분법을 사용한 경우 D가 배분받은 보존문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네, 48만원이죠. 48만원을 30% 50%니까 더 3 더하기 5 하면 8이죠. 8. 그래서 48만원 나누기 8 곱하기 5 계산하면 30. 그 다음에 54만원이죠. 54만원을 4 더하기 2 하면 6이죠. 6분의 2 하면 됩니다. 54만원 나누기 6 곱하기 2 계산하면 18만원. 그러면 30만원이랑 18만원 더해서 48만원 구할 수 있겠네요. 84번 정답 3번입니다. 85번. 다음 중 개별 원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조간접 원가는 개별적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2번.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간접 원가의 배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개별 원가 계산을 사용하면서 변동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변동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할 수 있어요. 네, 2번이 틀렸고요. 3번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 원가를 개별 작업별로 구분하여 집계하므로 제조 직접비와 개조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4번 각 작업별로 원가가 계산되기 때문에 원가 계산 자료가 상세하고 복잡하여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85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86번. 3일은 책정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하고 있으며 연간 제조 간접 원가는 200만원, 연간 직접 노동시간은 2만시간. 그럼 200만원, 200 나누기 2만 계산하면 100이죠. 2만 시간으로 예상하고 있다. 엑셀런 12월 중 작업지에서 A와 B를 시작하여 A만 완성하였다면 제품 제조원가 A와 기말정품 원가 B는 각각 얼마인가? 그럼 직접 노동시간 2,400에다가 곱하기 100원 하면 되고요. 곱하기 100원 하면 되죠? 그러면 A는 43만원. 1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B도 9만원 더하기 5만원 더하기 10
16만원 더하면 되죠. 그래서 30만원 구할 수 있습니다. 86번 정답 1번이었습니다. 87번. 3일은 제조간접 원가를 직접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실제 배부한다. 1월 중 발생한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작업지서 3과 관련된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1월 줄 발생한 제조간접 원가 총액이 240만원. 1월 줄 발생한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200시간. 그럼 240 나누기 200 12,000 곱하기 150 하면 180 더하기 직접 재료 원가 134만원, 직접 노무 원가 76만원 더하면 되죠. 계산하면 390 나오네요. 87번 정답 1번입니다. 88번. 다음 중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의선출법은 완성본 생량 산출 시 기초정품의 기완성도를 고려한다. 맞습니다. 2번 평균법의 완성본 생량 단위당 원가에는 전기의 원가가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다. 3번 선입선출법의 원가 배분 대상액은 기초정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의 확대액이다. 틀렸습니다. 이거 평균법이죠. 선입선출법은 단기 투입 원가만 나눕니다. 네, 4번. 선입선출법은 완성본 환산량 산출 시 기초정품과 단기 투입량을 구분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88번 정답 3번이었네요. 89번. 3일은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직접 재료는 공정의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된다. 3일은 원가 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하계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종품 가공 원가의 완성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직접 재료 원가 완성품 완성량 5,000개, 가공 원가의 완성품 완성량 4,550개, 단기 완성품 수량 3,500개, 단기 완성품 수량이 3,500개래요. 평균법이니까. 그럼 재료는 여기 5,000이니까 5,000에서 3,500 빼면 1,500이죠. 그럼 여기는 4,550이잖아요. 4,550 빼기 3,500 계산하면 1050 나누기 1,500 계산하면 0.7 구할 수 있네요. 89번 정답 3번입니다. 네. 90번. 다음은 3일의 원가 자료이다. 원재료는 공정 시작 시점에서 전량 투입되고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을 적용하여 각각 종합원가 계산을 하는 경우 두 방법의 가공 원가 완성품 한상량 차이는 얼마인가? 네, 그러면 가공 원가니까 가공 원가만 구하면 되겠죠? 기초가 500개고요. 완성수량이 1800개니까 1300. 기말종품이 700. 500개는 0.6만큼 더 완성하면 되고요. 기말종품은 60%. 네, 그러면 저희 평균법일 때는 1800, 76에 42, 420이죠. 선의선출법일 때는 56에 30, 300, 1300, 420이죠. 1800 더하기 1800 더하기 420 계산하면 220 더하기고요. 300 더하기 1300 더하기 420 계산하면 2020 되네요. 그럼 평균법이 더 큽니다. 그쵸? 그럼 선의선출법이 200개 더 작네요. 그래서 90번 정답 4번이죠. 91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표준원가의 종류로 옳은 것은 정상적인 조업 수준이나 능률 수준에 대하여 설정된 표준 원가로서 경영활동에서 이상 또는 우발적인 상황을 제거한 것을 의미. 네. 1번 현실적 표준, 2번 이상적 표준, 3번 중간적 표준, 4번 정상적 표준. 네, 정상적 표준이죠. 정상적이니까. 그래서 91번 정답 4번이었습니다. 92번.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표준원가 계산 제도는 전부원가 계산 및 변동원가 계산 제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할 경우 계량적인 정보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92번. 계량적인 정보를 무시하진 않죠. 계량적인 정보가 그 숫자잖아요. 숫자. 그래서 비계량적인 정보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번 정답 2번이 틀렸네요. 3번 원가 발생의 예외를 관리하여
통제하기에 적절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맞습니다. 4번 원가 표준은 좀 기본적으로 수량 표준과 가격 표준으로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92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비계량적인 정보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92번 정답 2번이었고요. 93번 다음은 3일 X 1년 1월 직접 원가에 관한 자료이다. 1월에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1000시간이었을 때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작업 시간은 얼마인가? 네, 실제 직접 노무 시간 2만. 직접 노무원가 가격 차이가 2,000원 분리. 그럼 2만원에서 2,000원 빼면 되죠. 18,000원. 이고요. 직접 노무원가 능률 차이 1,800 분리. 그러면 18,000원에서 1,800 빼면 되죠. 그럼 16,200. 그럼 저희가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이 1000시간이었대요. 그럼 1000 곱하기 18이겠죠? 그럼 여기 18. 16,200 나누기 18. 계산하면 900.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표준 작업 시간은 900시간인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93번 정답 3번입니다. 94번. 다음은 3일의 직접 재료 관련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재료 원가의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네, 표준 원가는 2,200, 20원. 그 다음에 실제 원가는 2,500, 22원. 2,500 곱하기 22원. 2,500 곱하기 20, 2,200 곱하기 20 계산하면 되죠. 2,500 곱하기 22 55,000. 2,500 곱하기 20 5만. 2,200 곱하기 20 44,000. 55,000원에서 5만원 됐으니까 5,000원 분리하고요. 5만원에서 44,000원 됐으니까 6,000원 분리하네요. 그래서 94번 정답 1번이죠. 95번. 다음은 3일의 X 1년 3월에 직접 노무 원가에 관한 자료이다. 직접 노무 원가 실제 발생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직접 노무 원가 표준임률 1,600원. 실제 생산량 300단위. 생산량 단위당 표준 제곱 직접 노동시간 7시간. 직접 노무 원가 능률 차이 36만원 분리. 직접 노무 원가 가격 차이 40만원 유리. 그러면 300개를 생산해야 되고 7시간 걸린다니까 300 곱하기 7 곱하기 표준임률 1,600원이죠. 계산하면 336만원. 인데요, 능률 차이가 36만원 분리하니까 303 더하기 36만원 계산하면요 372만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빼기 40 하면 332만원. 3번이네요 95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96번. 다음 중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는 실제 원가로, 제조 관점 원가는 사전에 정해놓은 예정 배분을 측정하는 원가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 1번 전부 원가 계산 아니고요. 2번 종합 원가 계산 아니고요. 3번 표준 원가 계산 아니고요. 4번 정상 원가 계산 맞습니다. 그래서 96번 정답 4번이네요. 97번 다음 중 변동원가 계산의 유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으로 기업 회계 측면의 외부 보고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다. 이거 전부 원가 계산입니다. 1번이 아니고요. 2번 특정 기간의 이익이 생산량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 이익 계획과 예산 편성에 필요한 원가 조합도 이익에 관련된 자료를 변동원가 계산 제도에 의한 공무원 손익 계산서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이익이 매출액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다. 맞습니다. 97번 정답 1번이었습니다. 98번 3일 단기 초에 영업 활동을 시작하여 단계 제품 1,100개를 생산하였으며 단계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기 판매량이 800단위였다면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관점 원가, 변동 판매 관리비, 고정 제조 관점 원가 20만원 나누기 1,100개 생산했으니까 1,100 나누셔야 돼요. 그럼 200이죠. 그럼 800 더 300, 100, 200 더하는 거죠. 그럼 1,400 되거든요. 곱하기 판매량이 800개. 계산하면 112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98번 정답 3번이죠. 99번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3일에 전부 원가 계산에 따른 매출 총이익, 변동 원가 계산에 따른 공원이익, 초변동 원가 계산에 따른 재료 처리랑 공원이익을 각각 올바르게 계산한 것은 어느 것인가? 기초제품과 기말제품은 없으면, 기초제품이랑 기말제품 없다면 전부 원가 계산 매출 총이익이랑 변동 원가 계산 공원이익이 똑같아야 돼요. 3일은 단기, 10,000개를 생산하여 전량 판매했다.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은 1,400원이다. 그럼 여기서 구하기 가장 쉬운 건 초본동 원가 계산, 재료 처리랑 공원이익이죠. 1,400개에서 직접 재료 원가만 빼면 돼요. 100원 빼면 1,300이죠. 1,300 곱하기 10,000 하면요. 1,300. 이고요. 이제 변동 원가 계산 적용하시면 되는데 100원, 120원, 50원, 40원 더하면요. 빼기, 네. 그럼 310원이거든요. 빼기 1,400 곱하기 10,000 계산하면 1,09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99번 정답 3번입니다. 네. 기초제품이랑 기말제품이 없으니까 전부 원가 계산이랑 같은 거예요. 네. 만약에 다르면 다릅니다. 그래서 99번 정답 3번이었고요. 100번. 기초재고액보다 기말재고액이 작은 경우에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과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을 비교한 결과로 옳은 것은 100번. 저희 기초가 작잖아요. 그러면 변동원가가 더 큽니다. 네. 기초가 작다면 기초보다 기말재고액이 작다면 그러면 말을 잘못했네요. 기초보다 기말이 작다면 변동원가 계산이 더 큽니다. 기말이 작다면 왜 그러냐면 이거 식이 있는데 변말초전이라고. 이때 변동원가 순이익에서 기말을 더하고요. 기초를 빼면 전부원가 계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말이 작대잖아요. 그러면 변동원가가 더 크겠죠. 그쵸? 그래서 100번 정답은 1번입니다. 네. 101번. 그럼 반대로 초가 크다면 변동원가 계산이 더 크겠죠. 그쵸? 그래서 100번 정답 1번입니다. 1번. 다음 중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도입 배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최근에는 종전에 비해 원가 개념이 확대되어 연구 개발, 제품 설계 등의 기타 원가를 포함한 정확한 원가 계산이 요구되었다. 맞습니다. 2번. 제조 환경의 변화로 단일 외부 기준에 의한 원가의 배부가 원가의 왜곡 현상을 초래하였다. 맞습니다. 3번. 컴퓨터 통합 시스템의 도입으로 제조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원가를 수집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맞습니다. 4번. 직접 노무 원가와 같은 직접 원가의 재료 증가로 인해 새로운 원가 외부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닙니다. 직접 노무 원가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제조 간접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101번 정답 4번이었습니다. 102번. 다음 중 원가 추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정 분석법은 분석자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각 계정 과목에 기록된 원가를 변동원가, 고정원가로 분석하여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분석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틀렸습니다. 분석자의 전문적 판단이 들어가더라도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요. 그래서 계정 분석법은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1번이 틀렸고요. 2번. 공학적 방법은 투입과 산출 사이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과거의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 방법이다. 맞습니다. 3번. 공학적 방법은 제조간접 원가 추정에 어려움이 있다. 맞습니다. 4번. 고조전법은 최고조업도와 최저조업도의 원가 자료를 이용하여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102번 정답 1번이었습니다. 103번. 다음 중 CVP 분석에 필요한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틀렸습니다. CVP 분석은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하지 않습니다. 2번. 모든 원가는 변동원가, 고정원가로 분류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제품의 종류가 복수인 경우 판매량 변화에 따른 매출 배합은 일정하다. 맞습니다. 4번. 생산량이 모두 판매된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기초재고 자산과 기말재고 자산의 변화가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103번 정답 1번이었습니다. 104번. 3일에 엑셀런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5만원이다. 엑셀런 실제 발생한 총 변동원가가 10만원이고 총 고정원가가 9만원이었다면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그러면 이제 공원이익률을 구할 수 있어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15만원이었고 고정원가가 9만원이라면 15만원 나누기 9만원 계산하면요. 죄송합니다. 9만원 나누기 15만원 하면요. 저희가 공원이익률이 0.6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총 변동원가는 변동
비율은 0.4겠네요. 그럼 10만원 나누기 0.4 하시면요. 매출액이 25만원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25만원에서 그럼 변동원가 10만원 빼고요. 고정원가 고정원가 9만원 빼면요. 영업이익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6만원입니다. 그래서 104번 정답이 2번입니다. 네, 105번. 3일은 회계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로 단위당 판매 가격은 100원이고 100원이며 단위당 변동원가는 40원이다. 연간 고정원가는 6만원이며 단기에 3만원의 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원이익률은 60%이다. 네, 판매 가격이 100원이고 단위당 변동원가가 40원이라면 당연히 공원이익률은 60%이죠. 그 다음에 2번 단위당 공원이익은 60원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15만원의 매출이 발생해야 된다. 이건 일단 모르겠고요. 4번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 수량은 1500단위다. 이거는 계산해보면 되죠. 6만 고정원가 여기는 위에다 분자에다 쓰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0.6 공원이익률 구하면 6만원 나누기 0.6 계산하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손익분기점 매출액이죠. 그쵸? 6만원 나누기 공원이익이 100에서 40 빼면 60 그럼 1000이 있네요. 4번이 틀렸습니다. 1000이죠.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목표액을 달성하면 10만원의 매출이 발생해야 한다. 6만원 더하기 3만원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0이 아니고 0.6 하시면 됩니다. 9만 나누기 0.6 계산하면 15만원이죠. 네, 그래서 105번 정답 4번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106번 3일의 X1년 영업이익은 10만원이고 영업 레버리지도는 5이다. 만일 경기 호황으로 인하여 X2년 판매량이 20% 증가한다면 영업이익은 얼마가 될 것인가로 예상되는가? 영업 레버리지도가 5잖아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20% 증가했다니까 20% 곱하기 5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겠죠? 그쵸? 그럼 영업이익이 10만원이었잖아요. 그냥 거기다가 10만원에 100%니까 10만원 더 들겠죠? 그러면 20만원이 됩니다. 106번 정답 3번입니다. 107번 3일의 제1사업부는 계산기를 상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투자 중심적으로 운영되는 3일의 제1사업부의 계산기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1사업부의 목표 투자 수익률 10%를 달성하기 위한 계산기의 단위당 최소 판매 가격은 얼마인가? 최소 판매 가격 이거 전 이렇게 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일단 저희가 판매 대수가 5만 대 곱하기 P를 구해야 되고요. 5만 곱하기 들어가는 비용 3만원 이고요. 그쵸? 그러면 5만 곱하기 3만 계산하면 1, 5, 0, 0, 0, 0, 0, 0, 0, 0이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저희 다음에 고정비 2억. 그러면 1치 네. 그 다음에 이익이 10%잖아요. 그쵸? 투자 수익률이 10%. 근데 영업 자산이 5억이잖아요. 그러면 5천. 그쵸? 그러면 15000 더하기 2억 더하기 5천 나누기 5만 계산하면 P는 35,000원이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107번 정답 2번입니다. 네, 변동비고요. 고정비고요. 이익입니다. 네, 107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108번 기업은 미래에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이러한 계획의 일부분으로서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조업도 변동에 따라 작성되는 예산으로 실제 원가를 실제 조업도 수준의 예산 원가와 비교하는 예산으로 옳은 것은 1번 종합예산, 2번 재무예산, 3번 변동예산, 4번 고정예산. 네, 변동에 따라서 작성되는 예산이잖아요. 변동원가입니다. 108번 정답 3번입니다. 109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일의 시장 규모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위당 예상 평균 공원이익 100원, 실제 시장 점유율 25%, 예산 시장 점유율 30%, 실제 시장 규모 10만 개, 예산 시장 규모 12만 개. 그럼 실제 규모가 10만 곱하기 예산 시장 점유율 30%입니다. 곱하기 예산 평균 공원이익 100원이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예산 시장 규모 12만 곱하기 예산 시장 점유율 30% 곱하기 100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300 이고요. 300? 여기는 360. 그럼 60만 원이 이건 직접 재료비가 아니고 직접 재료비랑 반대잖아요. 그래서 60만 원이 불리합니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109번 정답 4번이었고요. 110번. 다음 중 투자 중심점의 성과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투자 중심점은 원가 및 수익뿐만 아니라 투자 의사 결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책임 중심점으로서 가장 포괄적인 책임 중심점이다. 맞습니다. 2번 투자 중심점은 투자 수익률, 잔여이익, 경제적 부가가치 등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맞습니다. 3번 잔여이익은 투자 규모가 서로 다른 투자 중심점의 성과를 상호 비교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틀렸습니다. 잔여이익은 투자 규모가 다르면 투자를 크게 한 데는 이익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상호 비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다면 비교하기가 쉬운데 다르다면 용이하지 않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110번 정답 3번이었고요. 4번 투자 수익률은 준최저가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110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111번 다음 중 경제적 부가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경제적 부가가치는 증가한다.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경제적 부가가치는 감소합니다. 2번 재고자산 회전율을 높이면 일반적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는 증가한다. 맞습니다. 3번 투하 자본에 대한 자본 비용이 높아지고 세후 순 영업이익에 변동이 없다면 경제적 부가가치는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자본 비용이 높아지면 경제적 부가가치는 낮아집니다. 4번 경제적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영업이익률을 높이거나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거 맞고요. 투하자본의 회전율을 높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높여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그래서 111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112번 다음 중 부품의 자가제조 또는 외부구입 매사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비재무적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품을 자가제조할 경우 부품의 공급업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맞습니다. 2번 부품을 자가제조할 경우 기존 외부 공급업자와의 유대 관계를 상실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맞습니다. 3번 부품을 외부 구입할 경우 향후 주분량의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맞습니다. 4번 부품을 외부 구입할 경우 제품의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될 때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외부 구입이 아니고요. 자가제조입니다. 그래서 112번 정답 4번이었네요. 113번 다음은 신인가수 발굴 오디션에서 일어난 심사위원과 지원자 김삼일의 인터뷰 내용이다. 의사결정 기초 개념과 관련하여 맺주신 기억, 니은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되는 용어는 무엇인가? 심사위원 오디션에 합격하면 현재의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데도 가수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현재의 직장은 기회원과입니다. 그 다음에 김삼일 과거에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디션에 합격하여 어릴 적 꿈이었던 가수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건 매물원가입니다. 113번 정답 1번이죠. 114번 ABC 사회계의 사업부를 운영하는 3일은 X일은 당기 순이익으로 50만원을 보고하였으며 최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A사업부의 폐지를 고려 중이다. A사업부의 공원이익은 7만원이고 A사업부에 대한 공통원가 배분액은 9만원이다. 공통원가 배분액 중 4만원은 A사업부를 폐지하더라도 계속하여 발생한다. A사업부를 폐지하는 경우 X1년 당기 순이익은 네, 그러면은
공통비가 9만원인데 4만원은 회피할 수 없대요. 그럼 5만원은 회피가 가능하죠. 그러면 폐지하면 5만원 플러스 되고요. 그 다음에 3일은 당기순이익 50이었고 A사부의 공원이익 7만원. 그러면 50만원에서 5만원이랑 7만원 비교하면 마이너스 2만원 되죠. 그래서 50에서 2만원 빼면 48만원 됩니다. 114번 정답 4번입니다. 115번. 3일은 유행이지나 의류 500발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제품에 대한 총 제조 원가는 2천만원이었으나 현재로는 의류 한 벌당 3만원 처분하거나 3만원 처분하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테니까 3만 아니 여기 2천 들어갔죠? 그 다음에 3만 곱하기 500벌 계산하면 1500 입니다. 그 다음에 처분하거나 800만원을 투입하여 개조한 후 800만원을 투입해서 개조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2000. 그 다음에 800 개조한 후 의류 한 벌당 5만원에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만 곱하기 500 5, 25 2500 그러면 2800 그러면 마이너스 300 여긴 마이너스 500이었죠? 네.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총 제조원가 2천만원은 두 가지 대안 중 한 가지 대안을 선택할 경우에 고려해야 하는 관련 원가이다. 비관련 원가입니다. 틀렸고요. 2번 그대로 의류 한 벌당 3만원에 처분하면 25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아닙니다. 3만원에 처분하면 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3번 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그대로 처분하는 것보다 200만원만큼 더 유리하다. 맞습니다. 이게 300이랑 500 차이 생각하면 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200 더 유리하죠. 다음 115번 정답 3번이었네요. 4번 800만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한 벌당 3만원에 판매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틀렸습니다. 위에서 설명했죠. 115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116번 다음 중 제가 자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현금 흐름 추정의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증분 기준에 의한 현금 흐름을 추정해야 하므로 이미 현금 유출이 이루어진 매물 원가는 현금 흐름 추정 시 고려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2번 이자 비용은 명백한 현금의 유출에 해당하므로 현금 흐름 추정 시 현금의 유출로 반영해야 한다. 틀렸는데요. 이자 비용은 현금 유출이지만 현재 가치 계산할 때 사용되는 할인율을 통해 평가에 반영되므로 현금 흐름에선 고려하지 않습니다. 116번 정답 2번이 틀렸고요. 3번 감가상각비는 비현금 거래에 해당하므로 비현금을 추정 시 현금의 유출로 보지 않는다. 맞습니다. 4번 법인세와 관련된 비용은 명백한 현금의 유출에 해당하므로 현금을 추정 시 반영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116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117번 3일은 자료 처리의 신속 정확화를 위해 새로운 전산정보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한다. 이 설비의 초기 투자액은 48만원이며 설비 이용으로 인하여 연간 40만원의 노무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설비의 유지 보수와 교육 훈련을 위하여 추가로 20만원의 운영 경비가 증가하게 된다. 이 설비의 내용 연수는 6년 잔존 것은 없으면 저희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법인세율이 40%인 경우 3일의 연간 순현금 유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러면 여기 설비의 초기 투자액이 48만원 나누기 6년 그래서 하면 8만원 곱하기 법인세율이 0.4 그럼 32,000원 감가상각비죠? 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순현금 40이고 20이고 그럼 20이죠? 40에서 20 빼면 20이니까 곱하기 저희가 세율이 40%니까 1 빼기 0.4 그럼 0.6 20 곱하기 0.6 계산하면 12만원 더하기 32,000원 계산하면 152,000원 계산할 수 있겠네요. 117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118번 3일은 단기 초 새로운 투자안에 60만원을 투자했다. 이 회사는 이 투자안으로부터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말 25만원 현금 유입을 예측하고 있다. 회사의 최저필서 수익률이 연 12%일 경우 이 투자안의 순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25만원의 현금 유입을 예측하고 있대요. 25만원 곱하기 3.6 90만원이고요. 여기다가 60만원 투자했으니까 90에서 60 빼시면 30만원 됩니다. 118번 정답 1번이었네요. 119번 3일에 부품 생산 부분은 최대 생산량이 36만 단위를 생산하여 외부 시장에 전량 판매하고 있다. 부품 생산 부분에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단위당 고정비는 최대 생산량 36만 단위 기준의 수치이다.
34 여기 고정비 36 부품 생산 부분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내부 대체를 허용할 수 있는 단위당 최소 대체 가격은 얼마인가? 저희 일단 36만 개죠. 네, 그 다음에 가격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변동제조 원가 60원 36만 곱하기 60원 해야 되고요. 근데 외부에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회비용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6만 곱하기 100원에서 60원, 6원 빼면요. 34원이거든요. 60이랑 34 더하면 94원이네요. 그래서 여기가 94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119번 정답 4번이었네요. 고정비는 어차피 피할 수가 없으므로 여기다 반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19번 정답 4번이었고요. 120번. 다음 중 품질 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허용 가능 품질 관점에서는 통제원가 실패원가 사이에는 상반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2번 일반적으로 원재료나 제품의 검사 및 시험 비용은 예방원가로 불린다. 예방원가 아니고 평가원가입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일반적으로 재점검 및 재검사 비용은 내부 실패원가로 분류된다. 맞습니다. 4번 일반적으로 보증기간 내 보증 수리 및 교환 비용은 외부 실패원가로 분류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120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6월 재경관리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